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우리 3과목인 우리 전기 설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전기 설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자, 제 3과목 전기 설비는 2021년부터 해가지고 요거 우리 기준이 좀 바뀌었다 그랬죠. 2020년까지는 전기 설비 우리 기술 기준 및 우리 판단 기준, 얘네들을 우리 기준으로 우리 기술 기준하고 판단 기준하고 얘네들을 가지고 문제를 냈었는데, 자, 얘가 언제까지? 2020년까지. 그러면 2021년부터는 이제 우리 전기 설비 기술 기준 얘하고 우리 누구 한국 전기 설비 우리 규정, 한국 전기 설비 규정, 일명 우리가 KC라고 그러죠. KC. 자, 얘로 우리 바뀌었다. 언제부터? 2021년부터. 그래서 우리 뭐 변경된 내용들이 여기 우리 뭐 절연저항이라든지 절연저항, 그 다음에 우리 접지라든지 뭐 접지에 관련된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이때는 상 표시를 RST 상이다 이렇게 좀 표현했으면 상을, 자, 요거 이제 우리 바뀐 거는 누구예요? L1상, L2상, L3상 이렇게 이제 상도 표시가 바뀌었죠. 색깔도 우리 누구 흑적 청에서 우리 회색, 우리 누구 우리 회색이라든지 그래 우리 갈색, 흑색, 회색 이렇게 좀 뭐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전선의 색깔도 좀 바뀌고 지금 변경된 내용들 가지고 지금 우리 누구 교재를 2021년부터 좀 변경을 좀 시켰죠. 그래서 이런 우리 바뀐 내용들 또는 뭐 과전류 차단기라든지 과전류 차단기, 우리 기능사에는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 절연저항, 접지, 과전류 차단기 이런 바뀐 내용들, 그 다음에 우리 공사도 조금 바뀌었어요. 우리 옥내 배선 공사도 좀 바뀌긴 했고 우리 약간 변경은 됐지만 뭐 이렇게 큰 시험 보는데 우리 지장이 있을 정도로 바뀌진 않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 변경돼 가지고 앞으로 2021년부터는 우리 전기설비 기술 기준 및 한국 전기설비 규정 가지고 이제 문제가 나오고 얘네들에 맞춰 가지고 변경된 내용들은 변경해 가지고 이제 뭐 해야 된다? 공부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요 한국 전기설비 규정 가지고 변경된 내용 가지고 이제 수업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능사 실기 시험도 얘네들 전선 색깔 다 바꿔서 나오죠. 옛날처럼 뭐 흑적청 이렇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주 메인 배선도 갈색, 흑색, 회색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바꿔서 우리가 이제 변경된 규정에 맞춰가지고 이제 가야 된다. 이게 유예기간을 1년 줬어요. 2021년으로 넘어가면서 2021년은 우리 누구 얘네 둘이 같이 써도 상관없이 현장에서는 같이 우리 병행해서 쓸 수 있도록 유예기간을 줬고, 2022년부터는 이제 얘네들을 쓰면 안 돼. 누구? 이쪽으로 이제 완전 한국전기설비 규정 바뀐 규정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밖에서 이제 시공도 그렇게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번에 이제 우리 한국전기설비 규정 이제 바뀐 내용으로 변경해가지고 뭐 얘네들 하나씩 한번 알아보도록 하지. 자, 첫 번째 제1장은 심벌하고 전선 및 공구하고 나와 있죠. 제1장 심벌, 전선 및 우리 누구 공구에 대해서. 그래서 자, 우리 전기에 사용되는 심벌들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정도만 보자는 얘기예요. 굳이 안 나오는 거 다 볼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전선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우리 공구들, 우리 전기공사라든지 전기에 우리 사용되는 공구들, 얘네들이 어떤 것들, 어떤 공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이런 것들이 공구에 대한 내용이 좀 시험에 잘 나와요. 이런 게 잘 나오니까 우리 공구에 대한 내용들은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거고. 자, 첫 번째 먼저 심벌부터 한번 볼까요? 심벌이라는 건 뭐냐고 그러면 약속을 한 거예요. 서로 약속을. 우리가 어떠한 도면을 그릴 때 이런 건물 빌딩을 질라 그러면 건물을 질라 그러면 이 빌딩 건물에 들어가는 전기 설비들 있잖아요. 이런 형광등, 그다음에 콘센트 이런 걸 그림으로 다 일일이 도면에다 넣을 수 없으니까 요거를 하나의 심벌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넣자. 예를 들어서 형광등은 이렇게 펴놓고 앞으로 도면에다 이렇게 그려 넣자. 이거는 백열등. 자, 백열등은 이렇게 표시하자. 형광등은 이렇게 표시하자. 이렇게 우리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형광등을 다 일일이 도면에다 그려놓을 수 없으니까 그거를 이렇게 우리 심벌화 시켜가지고 도면에다 그려놓고, 백열전등도 그 다음에 우리 콘센터는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누구 돼지코 모양으로 콘센트다.
서로 약속을 해서 이걸 도면에다 그려놓으면 아 요거 우리 콘센트구나, 백열구구나, 요거 우리 누구 형광등이구나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요런 우리 누구 전기 설비들을 모아자 심벌로 바꿔서 표현해주는 이런 방법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우리 스위치 및 우리 콘센트에 대해서 관련된 것들 심벌 좀 한번 보면, 자 먼저 첫 번째 갈까요? 우리 콘센트. 자, 콘센트 심벌 한번 보죠. 콘센트는 자 얘가 벽에다 붙이기 때문에 이건 벽부지형이에요. 이렇게 까맣게 칠해 있는 거는 벽부지형이고, 벽에다 붙여놓고 콘센트는 우리가 뭘 꽂죠? 돼지코 꽂죠. 돼지코 두 개 그려놓으면 얘가 누구다? 콘센트 심벌이에요. 아, 그래서 우리 누구 벽에다가 붙이는 우리 콘센트 벽부지 콘센트고, 자 콘센트 심벌은 자 이렇게 우리 옆에다 까맣게 칠하고 돼지코 두 개 그려놓으면 얘가 누구구나? 콘센트구나.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심벌을 나올 때 콘센트 찾아라 그러면 요렇게만 찾으면 되고, 여기다가 밑에다 약자 이자 붙여놓으면 얘는 우리 누구? 접지극부지. 접지기 붙어있는 접지극부지 우리 콘센트가 되고, WP를 붙여놓으면 얘는 방수형 콘센트가 돼요. 방수형 콘센트. 그래서 E를 붙여주면 적지극부지, WP를 붙여놓으면 방수형 콘센트. 그 밑에 이제 뭐가 붙냐? EX 붙여보면 방폭형, 그 다음에 H 그려놓으면 H자 써놓으면 의류형이 되는 거고, T는 우리 걸림형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 우리는 우리 요 두 개지 정도만, 자 요거 없으면 그냥 일반 콘센트, 자 E자 붙으면 접지극부지 콘센트, 그 다음에 WP 쓰면 방수형 콘센트가 되는구나. 요 정도는 좀 봐두자는 얘기야. 요 정도만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자. 시험에 그렇게 좀 물어보는 문제가 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우리 뭐 전멸기 스위치들이 나오는데, 자 우리 두 번째 스위치, 일명 우리 누구 전멸기라고도 얘기를 하고, 전멸기 스위치는 조그맣게 이렇게 까맣게 칠하면 얘가 스위치예요. 스위치고 거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차이점 한번 잠깐 볼까요? 자 그러면 뭐 요렇게 한번 볼까? 2P 또는 3P 이렇게 붙어 있어. 붙어 있는 건 얘는 우리 누구냐? 2극 스위치고 얘는 3극 스위치를 얘기를 하더라. 2극 스위치, 3극 스위치 생긴 게 우리 집에 있는 거 얘기하는 거야. 집에 있는 거. 우리 집에 안방에 가면은, 자 안방에 이렇게 스위치 있고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안방에, 안방에는 뭐 하나짜리가 대부분이죠. 근데 우리 두 개짜리다. 이렇게 껐다 켰다 하는 게 이렇게 두 개 붙어 있어. 스위치에 껐다 켰다 하는 게 얘 하나 이렇게 두 개 붙어 있다 그러면 얘는 2극 스위치가 되는 거고, 껐다 켰다 하는 부분이, 껐다 켰다 하는 스위치가 3개가 붙어 있어요. 그럼 얘는 누구야? 3극 스위치가 되는 거예요. 3극 스위치. 그래서 이런 형태로 생긴 게 우리 2P, 3P 붙어 있는 게 얘가 2극, 3극 스위치가 되는구나. 뭐 이 정도 확인해 두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 이런 것도 있는데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우리 누구 2로, 그 다음에 3. 자 얘는 우리 누구 2로 스위치고 2로. 자 그 다음에 얘는 3로 스위치. 길이 2개다, 길이 3개다. 자 우리 스위치 뒤에 보면은 스위치 뒤에다, 자 이런 형태로 생긴 거예요.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 누구 껐다 켰다 해주면 얘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서 껐다 켰다 해줘. 길이 들어오는 길이 몇 개? 2개밖에 없는 거. 3로는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형태로 생긴 스위치예요. 이 스위치는 이렇게 붙었다가 바꾸면 우리 껐다 켰, 얘처럼 껐다 켰다 똑딱똑딱밖에 안 돼. 똑딱똑딱 거리면 얘는 꺼졌다 켜졌다지만 얘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붙었다 이렇게 붙었다 양쪽으로 왔다 갔다 해주는 이런 개념이에요. 3로 스위치가.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길이 들어오는 게 하나, 둘, 세 개네. 그래서 우리 3로 스위치라고 그러고, 4로 스위치는 여기 2개, 여기 2개 있는 이런 게 4로 스위치가 되고,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참고만 하고, 요거는 우리 콘센트는 잘 물어보니까 기억해 두셔야 되고, 얘네 심벌은. 그 다음에 이렇게 조그맣게 그리면 스위치가 되고, 이렇게 크게 해서 까맣게 칠하면 얘는 비상용, 우리 누구? 비상용, 우리 전구의 백열 전구, 비상용 조명을 얘기를 한다. 뒤에 가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자, 개폐기들 한번 볼까요? 개폐기들. 자, 세 번째. 자, 우리 개폐기. 자, 개폐기들을 한번 보면, 첫 번째, 말 그대로 그냥 개폐기를 우리가 심벌로 표현할 때는 스위치 약자 따서 얘가 우리 개폐기 심벌이에요. 그래서 스위치, 얘가 누구다? 개폐기 심벌이고, 배선용 차단기는 어떻게 되냐? 배선용 차단기.
자, 배선용 차단기는 네모 박스에다 브레이커의 약자 따서 B를 붙여요. 브레이커의 약자 따서. 배선용 차단기는 옛날 명칭은 아직도 조금은 우리 누구 뭐 써먹거나 밖에서도 써먹거나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현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아직도 요 우리 배선용 차단기를 NFB라고 표기하는 데가 있어요. 그거는 우리 들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옛날 분들은 아직도 NFB라는 명칭이 우리 익숙하니까 그 명판에도 NFB라고 써놓더라고요. 그래서 배선용 차단기를 옛날에는 노 퓨즈 브레이커다 그래서 NFB라고 표현을 해줬고 지금은 이렇게 표현 안 해요. 이제 요거는 옛날 명칭이구나 참고만 해두고 지금은 모터 컨트롤 우리 누구 서킷 브레이커 우리 모터 컨트롤 서킷 브레이커에서 MCCB 모듈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그래서 모듈 케이스 서킷 브레이커 MCCB라고 좀 표현해주고 또는 줄여서는 MCB라고 그래 MCB. 요게 배선용 차단기 우리 누구 명칭 그냥 우리 누구 나중에 이런 거는 MCCB MCB 나오면 누구다 배선용 차단기구나 알아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누전 차단기. 자, 누전 차단기는 네모 박스에다가 2자 써놔요. 어스의 약자 딴 거예요. 어스 접지. 그래서 얘가 우리 누구 누전 차단기. 누전 차단기는 약호가 ELB. 그래서 어스 로케이지 브레이커인가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ELB라고 좀 표현해줘요. 그래서 얘네들 개폐기 찾으시오 그러면 박스 S. 자, 배선용 차단기 찾아라는 박스에 브레이커 B. 그다음 우리 누전 차단기 찾아라는 박스에 2자 붙은 거 찾으면 되겠다. 얘네들 확인 한번 해두시자. 이 정도 우리 확인 한번 하고 얘네는 찾으라는 거 있으니까. 그 다음에 그 밑에 자 우리 그 표 안에 쭉 가면 자 우리 오른쪽에 우리 누구 한 2개 정도만 더 볼까요? 자 거기에 자 우리 요런 게 있어요. 네 번째 자 비상용 콘센트가 있네. 비상용 콘센트. 비상용 콘센트는 우리 전기 쪽에서 쓰는 건 아니라 소방에서 쓰는 거. 소방용이에요. 소방용. 소방용인데 이거는 옛날에 이렇게 좀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모양도 바꿔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냥 사용을 하니까 비상 콘센트 여기에 자 우리 누구 돼지코 2개 그 다음에 돼지코 3개. 옛날에는 이 비상 콘센트가 각 층마다 이렇게 우리 비상 콘센트 설치되어 있으면 우리 누구 2개짜리가 있고 삼상 380V는 3개 칼날이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 콘센트도 이렇게 우리 꽂는 게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3개 칼날 모양으로 꽂게끔. 요게 삼상. 요게 삼상이고 요게 우리 누구 단상이에요. 단상. 그래서 단상을 쓸 건지 삼상을 쓸 건지 삼상 380V 쓰려면 여기다 꽂아야 돼. 근데 지금은 이건 옛날 형태 모양이고 그래서 심볼도 단상 우리 누구 2개짜리 쓸 거냐 3상짜리 쓸 거냐 그래서 이런 심볼이 옛날에 만들어진 거고 지금은 이거 다 없어요. 그냥 다 우리 돼지코에 돼지코 220짜리고 요즘엔 무조건 비상 콘센트도 다 누구다 돼지코 220이다. 근데 요거는 심볼 자체는 옛날에 만들어진 심볼을 그대로 쓰다 보니까 이렇게 써요. 그래서 돼지코 2개짜리 3개짜리 있는 얘는 누구다 콘센트는 콘센트인데 비상용 콘센트를 얘기를 하고 우리가 쓰는 게 아니라 누구다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할 때 소활동에 우리 누구 필요할 때 그때 사용되는 그런 콘센트가 되는구나. 자, 그 다음에 거기 오른쪽에 보면 맨 밑에 가니까 맨 밑에 우리 지진감지기라는 게 있죠. 5번째 지진감지기도 우리 심벌에 우리 문제 나온 적이 있으니까 자 얘는 동그라미에다가 EQ 써놓으면 얘가 누구다 지진감지기 심벌 찾아라 그러면 그래서 이 심벌 가지고 명칭이 뭐냐 아니면 이 명칭에 대한 뭐 우리 누전 차단기는 우리 보기 4개 중에 어떤 거냐 얘를 찾아라. 얘 명칭은 뭐냐 이렇게 우리 누구 찾으라고 주어지니까 왔다 갔다 좀 기억해 두셔야 되고 다는 못 외워도 얘네 제가 지금 정리해 드린 거 몇 개 정도는 뭐 스위치는 별로 잘 문제 안 나와요. 스위치 말고 콘센트 그 다음에 개폐기 알아두셔야 되고 다음 비상용 콘센트 문제 있고 그 다음에 이거 지진감지기도 문제 있으니까 얘네들 정도는 확인 한번 해 두시자. 자, 그 다음에 자, 2번째 가니까 우리 배전반하고 분전반 우리 배전반 분전반 제어반 나오네요. 자, 2번째 배전반 분전반 그 다음에 제어반. 자, 우리 배전반은 거기 우리 심벌이 자, 첫 번째 배전반부터 한번 보죠. 배전반은 네모 박스에다가 자, X표 쳐놓으면 얘가 누구다? 배전반. 두 번째 분전반 그러면 분전반은 자, 네모 박스에다 반쩍 해가지고 우리도 까맣게 칠하면 얘가 누구 분전반이에요. 그래서 심벌들은 좀 보고 우리 암기하시는 거예요. 그림 보고 우리 암기해 두셔야 되고 세 번째
제어반 그러면 제어반은 네모 박스에다가 X표 치면 누구다? 배전반. 배전반에다 양쪽을 이렇게 까맣게 칠해놓으면 얘가 누가 되겠다? 제어반이 돼요. 그래서 얘네들 가지고 우리 시험에 이것도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한번 확인 한번 해두시자. 그래서 박스에다 X표 치면 우리 배전반, 거기다 양쪽 까맣게 칠하면 제어반, 요걸 그냥 반 잘라서 반반 까맣게 칠하면 누구다? 분전반이 되는구나. 한번 확인해 두시고. 그 다음에 거기 세 번째 가니까 누가 나오죠? 조명 나오죠, 조명. 자, 조명에 대해서 우리 나오는 거 먼저 한번 보면, 그냥 요거는 백열등. 나오는 건 아니지만 한번 그냥 확인할까요? 동그라미 치면 얘가 백열등이에요, 백열등. 두 번째, 형광등. 형광등은 여기다가 날개를 붙여놓으면 얘가 누가 돼? 우리 형광등이 돼요. 세 번째, 비상용 조명등. 자, 비상용 조명등. 요거는 뭐 우리가 쓰는 것보다 이것도 소방 쪽에 쓰는 거예요. 소방 쪽에. 비상용 조명등은 백열전구를 까맣게 칠해주면 돼요. 아래를. 그래서 우리 누구 백열전구를 까맣게 우리 누구 아래까지 칠하면 얘가 누구다? 비상용 조명등이 되더라. 요거는 앞에가 있어. 보니까 우리 앞에다 제가 스위치하고 헷갈릴까봐 우리 누구 전멸기 스위치하고 헷갈리지 말라고 앞에다 좀 실어놨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갈까요? 자, 우리 누구 뭐 수은등 한번 볼까? 수은등. 수은등 그러면 백열전구에다 수은가스 약자 H자 붙이면 수은등이 돼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우리 나트륨등. 자, 나트륨등 그럼 나트륨등은 동그라미에다가 나트륨가스 N자 붙여주면 나트륨등. 여섯 번째, 메탈 할라이드 등. 메탈 할라이드 등 얘는 동그라미에다 우리 메탈가스 M자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얘네들을 우리가 고휘도, 고효율 방전등이라 그래요. 고효율 또는 고휘도 방전등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건 기사급에 가면 얘네들 신분 그리시오, 쓰시오 뭐 이런 것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자, 요거 한번 볼까요? 형광등은 얘가 우리 형광등 심벌이라 그랬는데 여기다 F40 이렇게 써놨어. 그러면 얘는 몇 와트? 40와트 형광등이야. 앞으로 형광등은 약자 뭘 붙인다? F. 자, 수은등은 약자 H, 나트륨등은 약자 N, 메탈할라이드 등은 약자 M을 붙이는구나. 어떤 우리 누구 다음 뭐 용어 중에 요 약자가 잘못 붙은 거 뭐 이런 것도 우리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한 번쯤 참고 한번 해주세요. 그 다음에 우리 일곱 번째 할까요? 자, 우리 실링 라이트. 실링 라이트는 우리 누구 실링 라이트 CL 붙여주면 얘가 누구 실링 라이트가 되고. 여덟 번째, 샹들리에는 CH 붙여주면 얘가 누구 샹들리에가 되더라. 그래서 샹들리에 CH, 실링 라이트 CL 얘네들은 별도로 물어봐요. 별도로 우리 누구 물어본 적 있으니까 참고 한번 해두시고. 형광등은 약자 누구다? F. 뭐 이 정도 확인 한번 좀 해두시죠. 우리 심벌에 대해서. 자, 이런 것들이 우리 시험에 나오는구나. 우리 한번 좀 봐두시고. 그 다음에 배선 기호하고 나와 있죠. 자, 이쪽으로 와서. 자, 그 다음에 얘네가 네 번째인가요? 배선 기호. 자, 배선 기호는 거기 한 5가지 있는데 거의 시험에 나오는 건 요거 하나만 갖고 거의 나오더라고요. 천장 은폐 배선. 자, 천장 은폐 배선. 자, 그래서 천장 은폐 배선 그냥 실선이에요, 실선. 쭉 보면 얘가 우리 천장 은폐 배선. 요것만 거의 물어보더라. 그래서 천장 은폐 배선. 그다음 바닥 은폐, 노출 은폐, 그다음에 천장 속 배선, 우리 바닥 노출 배선. 요런 게 있죠. 한 5가지 있는데 그 중엔 거의 누구 천장 은폐 배선 위주로 나오니까 요거 하나 정도 확인해 두자. 그 다음에 우리가 접지에 따르는 표현으로 접지극, 접지단자, 그 다음에 접지센터 이렇게 좀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주고 이렇게 표현하면 얘 지금 뭐 했구나, 접지를 했구나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도면상에 이렇게 보이면 얘는 지금 뭐한 상태, 접지한 상태구나. 그래서 요거는 누구 표시? 접지극 표시가 돼요.
뭐 요 정도가 우리 누가 되겠다고 심벌에 관련된 내용들이고, 그 다음에 필회기 심벌이랑 옆에 있어요. 옆에 있는데 얘네들은 나중에 어떻게 보면 도면, 이 수변전 도면을 보면서 수변전 도면에 나오는 이런 내용들인데, 그 심벌들은 그냥 참고 한번 해두고 나중에 문제 풀면서 우리 확인 한번 해두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뭐 앞에 우리 누구 전개하면서도 했죠. 이게 우리 누구의 C 콘덴서 심벌이죠. 콘덴서. 그래서 두 개 양쪽의 길이가 똑같은 게 누구다? 콘덴서. 근데 전력계통에서는 콘덴서를 이렇게 우리 누구 델타 결선으로 연결해 놔요. 그래서 요게 우리 누구다? 전력용 콘덴서 심벌이에요. 전력용 콘덴서. 콘덴서 심벌이고, 여기 우리 누구 이렇게 나와 있고, 요거는 나중에 수변전 하면 우리 수변전 도면 나가면서 우리 하는 내용이에요. 이렇게 우리 이제 생긴 얘가 누구냐? 필회기 심벌이 필회기. 라이트닝 어레스트 필회기에 대한 심벌이다. 한번 좀 참고 한번 해두시죠. 그래서 나중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좀 확인 한번 해두도록 하고, 자, 심벌에 대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 정도만 좀 확인 한번 해두시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우리 전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도록 하죠. 전선. 자, 두 번째 우리 전선에 대해서.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전선의 구비 조건하고 나와 있죠. 전선의 구비 조건. 자, 전선의 구비 조건 뭐 앞글자만 따면 이렇게 좀 기억할 수 있어요. 경기도 비가 분해. 그래서 경기도 비가 분해. 경제적일 것, 가격이 써야 된다는 얘기. 기계적 강도가 커야 된다. 도전율이 커야 되고, 비중은 작아야 되고, 가효성이 좋을 것. 그 다음 부식성,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내구성이 좋아야 되겠다. 요거를 우리 그냥 앞글자만 딴 거여서 경기도, 비가 분해, 경제, 기계적 강도, 도전율, 비중, 가효성, 부식, 내구성에 우리 관련된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첫 번째는 우리 뭐 할 것? 경제적일 것. 경제적일 것 다시 얘기하면 가격이 싸야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기계적 강도는 커야 되겠다. 기계적 강도는 클 것, 튼튼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도전율은 앞에서 우리 얘기를 했었죠. 언제 우리 전기 이론 시간에 도전율 또는 전도율. 그래서 전기가 얼마만큼 잘 통하냐. 도전율 또는 우리 허용전류. 허용전류는 이 전선은 도전율, 허용전류가 커야 되겠다. 전기를 잘 보내야 된다. 많은 전기를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도전율이 커야 된다. 허용전류가 커야 되겠다. 네 번째, 비중 또는 우리 누구 밀도. 그래서 비중은 중량비, 무게를 얘기하는 거야. 무게. 중량비 일명 무게는 작아야 되겠다. 가벼워야 되겠다. 전선이 너무 무거우면 안 된다. 전선이 무거우면 걔를 지지하는 지지물도 그 무게에 견뎌야 되니까 튼튼해져야 되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비중 무게는 가급적이면 가벼운 게 좋다. 근데 너무 가벼워도 안 좋아요. 너무 가벼우면 바람에 흔들리고 진동이 심해져. 근데 비중은 우리 가급적이면 가벼운 쪽이 더 낫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여기 우리 누구 가효성이 좋을 것. 그 다음에 우리 누구 부식성. 가효성이라는 건 부드러운 성질, 잘 구부러져야 되겠다. 공사하기 편하려고 그러면 가효성 높아야 되고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부식성 좋아야 되겠다. 부식에 견디는 능력. 부식에 견디는 능력을 우리 부식성이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고, 부식에 견디는 능력을 우리는 내식성이라고 그래. 내식성. 그래서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좋아야 되는구나. 그 다음에 내구성이라는 건 뭐냐? 전선을 동그랗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선은 다 원형이죠. 원형인데 얘가 우리 힘을 받거나 압력받았다고 찌그러지고 형태가 변하면 안 돼. 형태가 변하지 않고 유지하려는 이런 성질이 좋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찌그러지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가효성, 부드러워야 되고, 내식성, 부식에 견디는 능력이 좋아야 되고, 내구성, 형태가 변하지 않고 그 형태 그대로 유지를 해줘야 되겠다. 그 다음 여섯 번째는 누구? 가선이 용해야 되겠다. 가선이 용해할 것. 가선이 용해야 되겠다. 일명 내가 작업하는데 우리 가선 작업이 편해야지. 가선하는데 엄청 어려워. 그러면 누가 이거 우리 누구 이 전선 가지고 우리 가선 안 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래서 가선 작업이 용해야 되겠다. 그럼 여기서는 비중 밀도는 작고 나머지는 작아야 되는 게 없네. 맞아요. 비중 밀도 무게는 가벼워야 되지만 나머지는 작아야 될 게 없더라. 이런 것들은 나중에 우리 누구 전선의 구비 조건이 아닌 걸 찾기 쉬워 그러면 찾을 수 있는 정도.
우리 확인 한번 해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누구만 비중 밀도만 작고 나머지는 다 커야 된다, 좋아야 된다. 이렇게 좀 기억해 두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갈까요? 자, 우리 두 번째는 단선과 연선, 단선과 연선에 대해서. 자, 단선하고 연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자, 첫 번째 단선으로 한번 볼까요? 단선. 단선이라는 건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심선, 소선. 심선이 한 가닥인 전선을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심선, 소선이 한 가닥만 있는 전선. 얘가 누구다? 단선이고, 단선은 우리 얘는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하더라. 굵기는. 자, 단선의 굵기는 우리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더라. 공칭 단면적. 자,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고, 단위는 기본적으로 스퀘어 단위를 써요. 스퀘어. 우리 미리미리 제곱 요거를 우리 전기 쪽에서는 뭐라고 얘를 스퀘어라고 읽어. 스퀘어. 그래서 몇 스퀘어 다 우리 전선 굵기 10 스퀘어, 5 스퀘어, 6 스퀘어, 16 스퀘어 이렇게 좀 표현해 줄 거예요. 자, 그러면 단선이라는 건 이렇게 우리 전선이 이렇게 할까요? 얘는 누구야? 절연물이에요. 절연물 피복. 절연물 피복이고, 얘가 일명 우리 누구? 심선 또는 우리가 소선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심선, 소선. 가닥수가 이렇게 피복 벗겼을 때 몇 가닥? 한 가닥만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전기 공사 실습할 때 다 단선 써요. 다 단선으로 할 거야. 그래서 전기 공사 때는 다 우리 누구? 단선 가지고 얘기를 할 거다. 이렇게 피복 벗기면 안에 구리도체 딸랑 하나 나오는 거. 얘가 누구다? 단선이에요. 공칭 단면적으로, 굵기는 다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준다 그랬는데, 공칭 단면적 조금 정도는 알아두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뭐 다 외울 수 있으면 좋지만 다 외우라는 얘기는 안 하고, 그래도 공칭 단면적이 어느 정도 있는지는 좀 알아두세요. 제일 우리 얇은 게 1.5 스퀘어예요. 이게 우리가 공사, 전기, 우리도 기능사 실기 때 노란색으로 제어함 짜고 보조회로 짤 때 우리 쓰는 게 요거예요. 1.5 스퀘어 황색선. 그 다음에 2.5 스퀘어. 요거는 이제 우리 주회로 배선할 때는 2.5 스퀘어 쓸 거예요. 기능사 실기 때 요 두 개는 써요. 그러니까 얇은 게 1.5, 좀 굵은 게 2.5. 요 두 가지는 좀 쓸 거예요. 그 다음에 얼마 있냐? 4, 6, 10, 16, 25 등 이렇게 우리 누구? 얘네들이 우리 공칭 단면적이다. 공동으로 칭하는 단면적. 얘네들은 아예 규격화돼서 나오는 전선이에요. 우리가 규격화돼서 1.5, 2.5, 4, 6, 10, 16, 25 스퀘어 이런 것들은 딱 규격화돼 가지고 전선들이 쭉쭉 만들어져서 나와요. 그러면 내가 사용해야 될 전선을 이 중에서 내가 이제 우리 누구 규격에 맞춰서 그냥 쓰기만 하면 돼. 나는 여기서 뭐 예를 들어 14스퀘어짜리는 전선 없습니까? 주문 제작 한번 만들어줘요. 주문 제작하면 14스퀘어짜리 만들어주세요. 주문 제작 한번 만들어주는데 그만큼 돈은 단가는 올라갈 거예요. 왜? 공칭적으로 얘는 공장에서 쭉쭉 만들어지는 거 우리가 쓰면 되는데 14스퀘어 없는 거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면 얘는 뭐 해줘야 돼? 주문 제작해야 돼. 그만큼 단가가 비싸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우리 누구 만약에 쓰자 그러면 만들어 달라고는 할 수 있지만 사용을 안 해요. 우리 시중에 없는 전선이야. 14스퀘어 전선을 써야 돼. 계산을 했더니 전선의 굵기가 14스퀘어 나와야 돼. 그러면 한 치수 위인 누구 쓰는 거야? 16스퀘어 쓰는 거예요. 아래 거는 쓰면 안 돼. 왜? 나중에 전선 열받아가지고 녹아버릴 수 있으니까 우리 누구 16스퀘어 쓰는 거야. 내가 우리 전선의 굵기를 어떠한 계산에 의해서 계산했다. 그러면 그거보다 한 치수 위 쓰는 게 우리 기본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우리 누구 전선의 굵기, 전선의 공칭 단면적은 1.5, 2.5, 4, 6, 10, 16, 25 이런 게 있구나. 근데 1.5하고 2.5 이제 우리가 전기 기능사 때 쓸 거라 그랬어요. 얘네들 암기할 때는 뭐 이 정도까지는 암기하기가 편해. 왜? 1.5하고 2.5 얘네들이 더하면 얼마 돼? 4. 1.5 더하기 2.5 하니까 4. 2하고 4하고 더하면 앞에 거 2하고 요거 4하고 더하면 6. 4하고 6하고 요거 더하면 10. 10하고 우리 16, 6하고 더하면 16. 16하고 우리 10하고 더하면 26인데 25 거의 근사치 나오네. 그러니까 앞에 거 두 개 더하면 다음 거, 앞에 거 요거 더하면 다음 거, 요거 더하면 다음 거, 요거 더하면 다음 거 이렇게 나와. 거의. 그러니까 수치가 암기하기는 좀 어렵진 않을 거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공칭 단면적 뭐 한 요 정도 25스퀘어 정도까지는 외울 수 있으면 암기해 두시면 좀 도움이 될 거예요. 그래서 단선은 자리 굵기 뭐로 표시한다?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 주는구나. 얘는 소선, 심선이 몇 가닥? 한 가닥인 전선을 얘기를 하는구나. 참고 한번 해두시고. 저쪽으로 올까요? 자, 이쪽으로 와서 두 번째 이번엔 연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죠. 두 번째.
연선. 연선이라는 건 자, 우리 심선이 소선. 심선이 여러 가닥인 전선, 여러 가닥인 심선 여러 가닥을 자, 꼬아서 만든 전선. 자, 심선 여러 가닥을 뭐 했다? 꼬아서 만들었더라. 그 다음에 얘도 전선의 굵기는 공칭 단면적으로 표현해줘. 똑같이 공칭 단면적. 얘도 시중에 나와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전선을 쓸 거다. 단위는 스키야. 공칭 단면적. 연선을 얘 표기할 때는 표기법은 어떻게 되냐? 표기법. 얘는 n/t 이렇게 표현을 해줄 거다. 여기서 요 D라는 거는 누구냐? 소선의 지름. 소선의 직경을 얘기해. 소선의 굵기. 자, N은 가닥수를 얘기해. 가닥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런 형태예요. 19/2.6 하면 2.6mm짜리. 그리고 소선이 2.6mm 굵기, 2.6mm 굵기를 몇 가닥? 19가닥을 다 꼬아서 만든 전선. 이게 우리 누구? 19/2.6 이렇게 좀 표기를 해줘요. 그래서 19/2.6이면 2.6mm짜리를 19가닥 꼬아서 만들었구나. 이런 형태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거기 우리 누구 나와 있는 뭐 공식들 걔네들도 좀 한번 볼 수 있으면 좀 봐두시면 좋아요. 자, 우리 누구 소선 총수라 그럴까요? 거기 우리 나와 있는 게 총소선수. 총소선의 수, 소선이 전체 몇 가닥이냐? 요걸 알고 싶으면 얘는 1+3n에 우리 누구? 그 다음에 우리 n+1 1+3n에 우리 누구? n+1 여기서 요 n이라는 건 누구냐? 층수를 얘기를 해요. 층수를 얘기를 하는데 요거 우리 가닥수는 공식에다 넣고 공식 찾아라 그러면 이렇게 한번 찾고 1+3n에 n+1 공식으로 찾고 계산은 굳이 가닥수를 몇 가닥이냐 물어보면 여기다 넣을 필요는 없어요. 이따가 우리 누구 제가 설명드릴 테니까 보고 가닥수는 금방 찾을 수 있어요. 그렇게 찾는 게 더 편하고 이걸로 여기다 넣고 우리 계산기 누를 필요 없이. 그래서 거기 아예 그냥 제가 좀 써놓긴 했죠. 우리 1층은 몇 가닥이다. 1층은 7가닥. 2층 그러면 몇 가닥? 19가닥. 왜 이렇게 나오는지는 이따 얘기 드릴 거예요. 여기 아까 19가닥 그럼 몇 층? 2층. 그 다음에 3층은 우리 누구 37가닥이 되더라.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따가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누구 연선의 직경, 연선의 지름. 연선의 직경 D는 자, 여기 우리 누구 연선의 지름, 거기 지름 직경, 우리 지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직경 1+2n d 값으로 구할 수 있더라. 1+2n d. 요 d는 자, 요거는 아까 여기 얘기했네. 소선의 지름이라고. 소선. 얇은 전선의 직경을 얘기를 하고 요 연선의 직경은 연선 전체에 대한 직경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이따 한번 비교해서 보여드릴 테니까 확인 한번 해두시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연선의 단면적. 여기다 놓고 연선의 굵기가 얼마 정도 돼야 되는지 요거를 우리 단면적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연선의 단면적을 라지 A라고 좀 볼까요? 자, 그러면은 스몰 A 소선의 단면적 곱하기 우리 가닥수를 해주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 누구 요 A는 소선의 우리 누구 단면적을 얘기해요. 단면적. 소선의 단면적에다가 누구 가닥수 곱한 거. 소선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구할 수 있네. 4분의 파이 d 제곱 곱하기 우리 누구 가닥수를 이렇게 구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얘는 단면적이니까 우리 누구 직경 스키야. 지름이니까 얘는 단위 미리. 가닥수니까 몇 가닥 뭐 이렇게 되겠네. 맞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우리 뭐 한번쯤 우리 오히려 단선은 안 물어봐도 연선은 좀 나오니까 확인 한번 해둘 필요는 있어요. 그러면 연선이 뭐고 얘네들을 가지고 한 번씩 좀 설명을 한번 좀 하면 자, 한번 볼까요? 자,
자, 연선은 요렇게 중앙에 가운데 한 가닥, 그 다음에 겉에 다섯, 여섯 가닥.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이렇게 여러 가닥이, 소선이 지금 여러 가닥을 이렇게 꼬아서 만들었어요. 이렇게 꼬아서 만든 게 누구다? 연선이요. 여러 가닥의 전선이, 우리 얇은 전선, 소선이 여러 가닥 들어가 있는. 그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누구? 절연물로 피복 입혀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도 전선 피복을 벗겼을 때 전선 가닥이 여러 가닥이 꼬아져 있는 이런 형태가 우리 누가 되겠다? 연선이 되더라. 요 한 가닥 한 가닥, 요 한 가닥 한 가닥을 우리가 소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는 심선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이렇게 좀 표현해 주더라. 그래서 이렇게 우리 심선, 소선 여러 가닥 꼬아서 만든 전선이 누구다? 연선이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볼까요? 가운데, 맨 가운데 있는 요 우리 누구? 가운데 요 하나, 요 맨 가운데 있는 걸 우리가 영층권이라고 그래. 영층권. 영층권이라고 그러고, 영층권은 몇 가닥? 한 가닥이 한 가닥. 영층권을 기준으로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영층권 기준으로 그거 영층권을 둘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가닥이 있어. 얘네들을 1층권이라고 그래. 1층권. 자, 1층권은 총 가닥수가 0층권 하나 플러스 1층권의 6가닥에서 7가닥이 나와. 7가닥. 자, 0층권 하나에다 그 겉에 6가닥에서 몇 가닥? 7가닥. 자, 그 다음에 나머지 얘네들을 우리가 2층권이라 그래. 2층권. 자, 2층권은 우리 0층권 하나, 1층권 6 플러스 2층권에 얼마? 12가닥 있어요. 요거 다 더해주면 몇 가닥이 나와? 19가닥이 나와. 19가닥. 그럼 만약에 3층권이다 그러면 3층권은 얼마가 되냐? 3층권은 한 가닥, 6가닥, 12가닥, 18가닥을 해서 37가닥이 나와요. 자, 그러면 0층권은 가운데 메인 한 가닥이에요. 0층권은 가운데 메인 한 가닥. 1층권은 0층권에서 우리 1층권 넘어갈 때 몇 가닥 증가? 6가닥이 증가했죠. 그 다음에 2층권으로 넘어갈 땐 12가닥이 또 증가했고 3층권 넘어갈 땐 18가닥이 증가했어요. 증가하는 배수를 보면 6, 12, 18 6의 배수로 증가해. 그래서 6, 12, 18, 24, 30, 36 이렇게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처음에 소선이 한 가닥이죠. 이렇게 해서 몇 가닥? 7가닥. 요거까지 해주면 우리 얘네까지 더하면 19가닥. 이렇게 해주면 38가닥. 37가닥. 요거까지 해주면 61가닥이 돼. 여기다 24가닥 더하면 얼마? 61가닥. 61가닥에다 30가닥 더하면 91가닥. 그래서 4층권은 61가닥, 5층권은 91가닥.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로? 6의 배수로 증가한다. 6의 배수로. 그러니까 0층권 하나, 1층권은 우리 6가닥 추가해서 7가닥. 2층권은 요거 우리 누구? 6의 배수 12가닥 증가해서 19가닥. 그 다음에 19가닥에다 우리 3층권은 또 6의 배수 18, 18가닥 증가해서 37가닥. 이런 형태가 된다. 우리가 요거 만약에 문제에서 2층권은 몇 가닥이냐 3층권은 몇 가닥이냐 물어보면 한 요 정도 물어볼 수 있어요. 19가닥이나 37가닥 정도 물어볼 수 있으니까 요 정도 한번 좀 봐두세요. 근데 이거를 2층권 19가닥 3층권 우리 37가닥 그냥 외우면 되는데 이거를 굳이 여기다가 총 소선수 몇 가닥인지 층수가 2층이면 여기다 2 집어넣고 3층이면 3 집어넣고 계산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냥 간단하게 2층이면은 몇 가닥 19가닥 3층이면 37가닥이구나 이 정도만 기억해 두시면 우리 좀 편할 거란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소선 우리 누구 연선의 직경하고 나와 있는데 연선의 직경이라는 건 누구냐? 얘. 여기서부터 연선에 대한 얘에 대한 직경을 라지 뒤로 본 거고 여기에서 우리 소선의 직경이라는 건 누구요? 얇은 전선 요거. 얘에 대한 직경을 우리 소선에 대한 지름을 직경을 스몰 D로 본 거고 전체 연선의 전체 직경을 라지 D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요 한 가닥 요거에 대한 우리도 요 한 가닥에 대한 단면적 얘 우리 면적을 요 단면적을 우리가 스몰 A로 본 거고 전체 요거에 대한 단면적 전체 요 연선에 대한 단면적을 라지 A로 본 거예요. 그래서 전체 연선에 대한 단면적은 어떻게 한다? 한 가닥이 요 한 가닥의 단면적이다. 뭐 가닥수 전체 곱해라. 그러면 전체 우리 단면적이 나올 거다. 그 다음에 우리가 요 우리 누구 원에 대한 단면적 절단 면적 요거 면적을 구하시오 그러면 원에 대한 면적 어떻게 구해요?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원의 면적은 원 면적 구하는 공식은 면적을 뭐 S라 그럴까요? 뭐 A라고 놓쳐 여기 A라고 놨으니까 면적은
얘는 2파이r이죠. 2파이r. 원래 공식은 누구? 파이r 제곱이죠. 면적이니까. 2파이r은 둘레 구하는 공식이고 원래 면적은 파이r 제곱으로 구해요. 파이r 제곱인데 파이 곱하기 반지름이죠. 근데 반지름이 아니라 우리 전선은 반지름은 몰라. 직경이 얼마다. 여기 주어져. 직경이 주어지면 지름이 주어지면 반지름은 지름이 얼마? 반이잖아요. 그래서 파이 2분의 우리 지름의 전체 제곱 이런 꼴이 돼요. 그래서 우리 누구 파이 곱하기 얘는 2는 4분의 지름 d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이걸 그냥 합쳐서 쓰면 4분의 파이 d 제곱 이렇게 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우리 누구다? 요 면적 구하는 공식이에요. 면적. 소선 한 가닥의 면적을 구한 다음에 우리 뭐 해라? 우리 가닥수 전체 몇 가닥인지 가닥수 곱해주면 전체 우리 누구 면적이 나온다. 그런 개념이다. 확인 한번 시켜드린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누구에 대한 연선에 관련된 내용들. 그래서 단선과 우리 연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렸어요. 단선하고 연선. 자, 그 다음에 아직 우리 전선에 대한 내용들 뭐 요 정도까지 해가지고 단선과 연선만 좀 한번 비교했고, 단선은 요 우리 선이 몇 가닥, 한 가닥, 연선은 여러 가닥을 모한다. 꼬아서 만든 게 연선이구나. 자, 이 정도까지 정리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전선의 종류부터 나머지 또 이어가지고 쭉 설명 한번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전선에 대한 내용들 이어서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도록 하죠.